음악이 쭉 나올 때 관객분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엔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보시고 이제 막 하고 싶은 얘기, 궁금한 얘기 오늘의 영화 주인공들과 함께 깊게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좀 이따 관객분들께서도 직접 대화하실 수 있는 시간 마련할 테니까 궁금하신 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강기루 배우님, 이찬유 배우님, 그리고 최세영 감독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박 배우님은 영화를 보셔서 전국에서 같이 올라와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선 세 분 우리 객석에 계시는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듣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저쪽에 제일 멀리 계시지만 우리 최세영 감독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랑켄슈타인 아버지의 연출을 맡은 최재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찬유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프랑켄슈타인 아버지에서 영재 역을 맡은 이찬유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랑켄슈타인 아버지에서 치성 역을 연기한 강기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마이크는 사실 배우님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프랑켄슈타인 아버지라는 영화를 보면서 저는 번쩍 든 생각은 우와, 가족 영화인데 남자들만 나오네 라는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다 라면서 봤어요. 그래서 좀 더 새롭기도 하고 궁금한 점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오늘 감독님께 먼저 좀 질문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프랑켄슈타인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구상하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 제목에도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두 가지 얘기 먼저 관객분들께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처음에 구상하게 된 것은 계속 그랬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억압하는 게 있는데 네, 나를 억압하는 게 어디에 있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바깥에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으면은 예를 들면 나를 억압하는 게 바깥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 엄마다, 아빠다, 뭐 누구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랑 손절하면 그냥 끝이잖아요. 더 이상 안 보면은 난 이제 해피해진다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안 보더라도 혹은 그 사람과 떠나갔더라도, 제가 본인과 사이가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떠나갔더라도 계속 뭔가 속박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박의 출발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부터 이제 시나리오를 계속 좀 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성이라는 캐릭터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고, 프랑켄슈타인 아버지라는 제목은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소설 프랑켄슈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과학자랑 괴물의 얘기인데 그 둘이 서로 너무 싫어하는 것 같지만 또 너무 사랑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서로 막 마음속 깊이 되게 집착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결국 그 둘 사이에 있는 사슬을 끊어냈으면 둘 다 해피해졌을 텐데 좀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소설이죠. 좀 거기에 착안해서 영화적으로는 다르게 풀어낼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 제목도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네. 예. 이 프랑켄슈타인 아버지라는 작품을 두 배우님이 이제 처음 만나셨을 때 배우님들 각각 이 영화에 분명히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부분들을 발견하시고 또 함께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강기루 배우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캐릭터를 처음에 딱 만나셨을 때 우리 배우님은 이 사람 어떤 사람이다, 근데 뭐가 참 연기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셨는지 그 점을 좀 캐릭터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처음으로 글을 읽고 든 생각은, 저는 처음에 이 치성이라는 인물이 썩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호감 가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네. 좀 딱딱하고 갇혀 있고. 네, 되게 방어적이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결국은 해방을 하게 된 이야기고 그 결말까지 이어짐 속에 처음으로 좀 호감은 아니었지만 처음에는 이제 변해가는 인물의 모습이 매력이어서 또 그런 어떤 변화 속에서 내가 이 치성을 연기했을 때 관객분들을 좀 설득할 수 있을까? 이 인물에 대해서 그런 도전을 마음에 할까요? 그런 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강기로 배우님 이번에 이 지성이라는 인물 또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얼굴과는 약간 다른 얼굴이 보이는 그런 캐릭터라서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어떤 포인트를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우리 얘기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미간에 힘을 많이 줬어요. 네. 힘을 많이 줬고 네. 뭐 의상이라든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스태프분들이 제가 치성이라는 인물로 딱 살릴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셨고 일단은 그 처음으로 영재를 맞닥뜨렸을 때부터 스킨십이 들어가고 또 동석이라는 존재도 알게 되고 또 내 자기의 진짜 솔직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고 그런 포인트들마다 좀 변해가는 그 지점들을 좀 잘 살려서 또 캐릭터가 조금 이렇게 그 성장한다라는 느낌을 좀 잘 전달드리고 싶어서 그 지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찬유 배우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재라는 캐릭터 진짜 사실 세 캐릭터 중에 가장 사연이 많은 캐릭터라면 사연이 많은 캐릭터인데 이 인물은 어떠셨어요? 보셨을 때 어떤 점이 좀 매력적이었어요? 제가 처음 이제 프랑켄슈타인 아버지 오디션을 봤거든요. 근데 저 오디션을 봤을 때 당시에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네. 제가 프랑켄슈타인이 뭔지 궁금해서 이제 많이 서치를 해봤죠. 네. 그랬더니 이게 메리 셸리라는 작가의 프랑켄슈타인 소설이 원작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저는 이 원작 프랑켄슈타인에서의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실제는 이제 그 괴물이 크리처라고 이제 피조물이거든요. 그게 이 프랑켄슈타인 아버지에서 영재와 굉장히 닮아 있다고 느꼈어요. 둘 다 원에서 태어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타인 애인에서 이제 욕심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또 이제 둘은 진짜 내 모체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죠. 그런데 거기서 또 실망을 많이 하고 사실은 이제 영재가 쭉 하고 싶었던 이제 말이 마지막 장면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이제 이제 나를 그 대사가 네. 나를 당신들 하자로 만들지 마라라는 그런 대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재가 계속 말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재는 해방을 하죠. 하자를 만들지 말아라 하면서 해방감을 느끼셨군요. 그죠? 하면서 해방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재가 네, 네, 맞아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점점 그 약간 배우에게는 또래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그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나와 다른 또 다른 그런데 또래의 존재를 또 이렇게 연기하는 그런 해방감을 우리 이철 배우님 즐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감독님께도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영화를 다 보셨으니까 생물학적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캐스팅에서도 사실 굉장히 고심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두 배우님을 캐스팅하실 때 어떤 점이 너무 좋으셔서 캐스팅하시게 되셨는지. 일단은 처음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예를 들면 치성과 영재가 생물학적으로 이어져 있어도 꼭 너무 뭔가 이렇게 닮은 느낌이랄까? 그거는
필수 조건이 아니다로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 다만 이제 둘이 있을 때 저는 치성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으면은 전혀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배우를 생각했고요. 반면에 영재는 딱히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어떤 표정을 일부러 짓지 않아도 이제 가만히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도 좀 감정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배우로 생각을 했어요. 좀 캐스팅할 때.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중간에서 만나면은 굉장히 매력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러려면 또 이게 둘 다 어려운 거겠죠? 배우로서 되게 어려운 건데 이제 강기루 배우님대로 창희 배우님대로 어려운 건데 또 캐스팅 된 뒤에 되게 잘 해주셔갖고 그것이 나는 감독으로서 네 되게 제가 좋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감정이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시죠? 네. 아주 굉장히 이번에는 뭐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표정이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 약간 무언가 가면을 하나 쓰고 있는 사람 같은 강기루 배우님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았는데 저는 두 분이 처음 현장에서 만나셨을 때 두 배우님 현장에서 만나셨을 때는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기억하는 영재는 네. 되게 과묵하고 뭔가 항상 집중해 있는 것 같고 휴식 아닐 때도. 그래서 제가 영재로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금 영화가 촬영된 지 2년 반이 넘었거든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배우가 온전히 캐릭터로 좀 현장에 있으려고 했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냥 정말 영재로 느껴졌어요. 처음 만나는 장면을 먼저 찍었었는데 그때부터 뭔가 그 장면을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사적인 대화를 많이 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그렇게 딱 문을 사이에 두고 만난. 긴장감. 네네. 그런 걸 기억하시는군요. 네. 우리 이채미 배우님 어떠세요? 지금 드는 생각인데 그때 당시에 조금 더 너무 영재로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살짝 있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사적인 대화도 조금 더 많이 할걸? 할 걸 약간 그런 아쉬움도 조금 들고 저는 이제 기루 배우님을 이제 치성으로 처음 뵀을 때 딱 든 생각은 약간 프랑켄슈타인을 닮으셨다 그런 네 약간 그런 생각도 살짝 들고 네. 실제로 기루 배우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기억을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촬영을 할 때 제가 씬에서 자신이 없던 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씬들이 살짝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기루 배우님이나 이제 양우지 배우님한테 약간 조언을 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항상 뭐라고 해야 자신감 가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저는 자신 있게 해라. 네 어쩌다 보니까 첫 인상에서 이렇게 가버렸는데 첫 인상은 프랑켄슈타인 아버지 같았다 진짜. 프랑켄슈타인 아버지 같다. 네. 되게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우님. 근데 저는 이제 연출에서 보면 문을 사이에 두고 두 남자가 처음 대하는데 얼굴이 전면이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반반씩 얼굴이 나오죠. 근데 저는 그 장면 보면서 감독님 캐스팅을 굉장히 예술로 하셨다. 분명히 안 닮았는데 왜지? 왜 저렇게 닮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두 배우의 아우라가 좀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이렇게 뵐 때 약간 눈 부분의 이 눈썹 부분의 윤곽이나 이런 것들이 두 분이 또 굉장히 이렇게 선이 강하고 돋아서 저런 닮음으로 또 이렇게 아들과 아버지 역할로 캐스팅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그 장면 좀 중요한 장면인 것 같았거든요. 첫 대면 장면. 예.
당시에. 네. 첫 대면 장면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출할 때도 되게 중요히 생각을 했고 그때의 되게 팽팽함. 근데 아마 우리 편집장님께서도 닮았다고 느끼는 게 두 사람 다 함부로 자기 패를 막 뭐랄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영재도 찾아왔다고 해서 막 문을 걷어찬다거나 뭐 아니면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치성도 딱 긴장감 어느 정도 거리를 둔 그 두 사람의 어떤 팽팽한 태도에서 확실히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도 역시 영재는 영재대로 그렇게 문 바깥에서 쳐다보고 있음으로써 시위를 하는 거고 치성은 치성대로 침범해온 얘를 어떻게 대처할까 약간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하고 싶어서요. 네, 확실히 거기서부터 저는 조금씩 뭔가 둘의 닮은 점이 미세하지만 시작되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웠던 장면인데 이게 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애기잖아요. 어린 친구가 문을 열고 오는데 치성이 처음 만났을 때 존대를 해요. 예. 되게 이 캐릭터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장면 우리 강기루 배우님은 또 어떻게 해주셨는지 네, 맞아요. 어린 환자한테도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고, 인간적인 그 거리를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애써 노력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했고, 되게 위협적이기도 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시선에게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고, 감독님도 그래서 그렇게 존댓말로 대사를 썼을 거라고 짐작을 했어요. 얘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건 이제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이 이전 작업을 하기 전에 약간 화내잖아요. 어딜 봐서 닮았냐고. 근데 관객들은 닮았는데 어딜 봐둔데?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니 옷차림이다. 자기를 좀 가꾸고 뭔가 어떻게 보면 진열하는 듯한 그 모습인데 그런 사람들은 그 아닌 사람을 보면 대번에 부정하고 싶은 나와는 좀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어디를 나랑 닮았다고 하는 거야? 네, 우리 이찬유 배우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 영재라는 캐릭터가 이찬유 배우님이 연기하시면서 어떤 해석을 더 많이 덧붙였을지 좀 궁금한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는 진짜 본인만 알고 있는 정말 많은 이야기와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 있는 관계잖아요. 특히 사춘기의 아들 그리고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의사라는 것 그 하나만을 가지고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영재라는 아이는 어떤 아이였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찬우 배우님은 좀 그런 지점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실제로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죠. 아버지는 이제 치성이지만 저를 키운 이제 법적인 아버지는 이제 성함이죠. 네, 동석 아버님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좀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내가 그럼 누구를 더 닮은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영재가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영재도 그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누굴 닮은 걸까? 시성을 닮은 걸까? 아니면은 동석을 닮은 걸까? 그죠? 그 생각이 좀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감독님께도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나은정, 기른정 이런 얘기를 하면 엄마와 아이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은정, 기른정을 지금 두 아버지로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은 아버지와
기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그리고 싶으셨는지. 일단은 여기 이제 여성 관객분들도 있는데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또 뭐 딸과 어머니만의 관계도 있듯이 아들과 아버지만의 관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보통 뭐 많이 묘사되는 아들과 아버지가 영화나 매체에서는 되게 권위적으로 많이 묘사되잖아요. 뭐 이렇게 아버지는 강력한 어떤 권위의 상징이고 야 임마 하면서 큰 소리 치는 그런 존재고 아들은 무조건 반항만 하고 근데 제가 느끼는 아들과 아버지는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거든요. 막 좀 이렇게 이거 말하고 싶은데 말도 안 나오고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관계라서 저는 조금 더 그거에 흥미를 느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거는 조금 더 우리나라가 더 심한 것 같은데요. 가족에서 어머니가 중간에 없는 상태에서의 아들과 아버지는 특히 그건 굉장히 이상해지는 관계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많은 가정이 어머니를 매개로 해서 아들과 아버지가 만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머니라는 존재, 혹은 이제 뭐 가족 안에서의 여성일 수도 있겠죠. 그런 존재가 없을 때, 둘만 있었을 때는 이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알아서 해야겠죠. 자기들끼리 대화를 해야 되고 뭐 아내와 엄마가 오기까지 기다리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스테이징을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강기루 배우님은 이 작품이 이제 어쨌든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흘러가는데 강기루 배우님 생각하시는 아버지로서의 치성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리고 또 아들로서의 치성이 있는 거고 그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치성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영화 보는 데는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 배우님은 어떤 생각이셨나요? 치성은 당연히 아이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인식을 스스로 안 했을 것이고 그리고 영재라는 내 DNA를 물려받은 아이가 나타났을 때도 그리고 나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이전시키면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도 과연 그 아버지라는 그 역할, 그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건 아닌 모습이었고 그래서 저는 치성은 거의 100% 아들로서의 모습이 이 영화 안에 나와 있는 모습으로는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뭐 제대로 된 연애는 했을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자기만 있는 이제 아들로서의 치성으로만 존재하는 모습이고 그런 아버지 역할은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껍데기로만 행하는 행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재는 어땠을까요? 일단 두 아버지 중에 영재는 누가 더 조금 더 다른 아버지지만 각각의 아버지지만 어떤 아버지라고 생각하셨을지 좀 궁금해요. 뭐 쉽게 그냥 얘기하면 누가 내 아버지지? 라고 얘기했을 때 이분이 내 아버지다 라고 영재는 누구라고 얘기했을 거? 영재는 저는 일단은 영재가 아닌 제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 아니죠, 제 입장이 영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아버지임을 인정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낳아주신 아버지도 아버지고 어쨌든 키워주신 아버지도 아버지니까 둘 다 아버지라고 인정은 하되 결국은 이제 믿을 건 나뿐이다 그런 생각으로 독립을 어쨌든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관계로서 이제 해방을 원했던 친구다 보니까 아버지는 말 그대로 둘 다 아버지인데 이제 저는 50대 50이라고 생각해요. 네. 50대 50이다. 네. 저는 강기루 배우님 연기하신 치성과 영재 관계 이렇게 보면서 되게 좀 독특하게 아버지와 아들 같은데 마치 형제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되게 묘한 그런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살아서 그 점을 되게 유심히 보면서 저는 좀 봤었거든요. 아무래도
아까 드린 말씀처럼 치성이 아버지로서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살면서 만난 어떤 그냥 아이이고 또 아무리 나이가 들고 또 뭔가 생물학적인 아버지이라도 이게 동석처럼 아이를 키워가면서 생기는 아버지로서의 모습 기운이 없잖아요, 지성은. 그래서 아무래도 형제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약간 저런 마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대해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영화를 보면서 약간 들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만 그 감독님께서 여쭤보고 우리 관객 여러분들의 현장 질문을 받는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 하나가 하자라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 생물학적 아들이 찾아왔는데 전화에 하자라고 이렇게 등록해 놓잖아요. 이 하자라는 말이 되게 영화적으로도 그리고 치성에게도 중요한 말이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표현은 왜 생각하시게 되셨는지. 하자라는 이 표현 안에는 항상 이게 뭔가 결여돼 있다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하자 있는 물건이야 라거나 물건한테 보통 많이 쓰죠. 하자 있는 인간이야 라고 할 때 갖춰야 되는 무언가가 없다 라는 느낌의 뉘앙스인데, 근데 저는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오는 인물들이 진짜 하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정말 결여되어 있어서 문제라기보다도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는 거. 그러니까 치성은 치성대로, 동석은 동석대로 나한테 지금 뭔가가 내 안에 결여되어 있다라고, 내 안에 어떤 큰 빈 구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문제인 것 같다고 저는 느꼈어요. 치성에게는 자꾸 그러니까 이 빈 구멍을 메꾸는 것에 있어서 자꾸 영재라는 존재를 이렇게 뭔가 약간 땜질하듯이 우리 이 구멍 난 걸 막듯이 자꾸 그러려고 하고, 동석은 동석대로 아버지 노릇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로 자신이 결여됐다고 생각하는 거를 막으려고 계속 땜질하려고 하고,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처럼 사실 영화 안에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캐릭터 간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서 많은 의미를 좀 찾아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현장 관객 여러분들께 감독님, 배우님께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하시는 분들께 선물로 배우님, 감독님 사인되어 있는 사인 포스터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 들고 질문해 주시고 좋은 선물 기억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손 들어주시면 그쪽으로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감독님께, 최정 감독님께 질문 있으신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과 배우님들 너무 오늘 영화 잘 봤고요. 먼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먼저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는 보면서 사실 두 분의 아버지가 나오고 얼핏 보면 굉장히 대립되는 쌍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닮았다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어떤 장면에서 그걸 느꼈냐면 의사인 아버지와 생물학 친부가 두 분께서 대작을 하면서 친부는 계속 연거푸 소주를 마시고 글라스에 마시고 의사인 아버지는 또 어떻게 보면 그걸 한심하게 쳐다보고, 근데 바로 또 그 다음 장면에서는 바닷가로 데려가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결함을 말하고, 또 이번에는 아들과 의사인 아버지 둘이 대작을 하면서 의사인 아버지가 또 소주 3병을 홀로 마시고 또 만취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런 연출이 전 굉장히 흥미롭다고 느꼈던 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들이 가진 보편적인 결함 혹은 인간으로서 가진 보편적인 결함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감독님께서 영화를 연출함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연출 네. 또 작가님께서 뭐 단편 활동도 활발히 하시고 또 집필 작업도 활발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차기작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팬이시군요. 네. 네, 감독님. 네. 우선 그 장면에 대한 얘기도 저희한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장면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동석이 그러니까 친부가 이렇게 술을 마시는 장면을 시선이 아주 꼴불견이라는 듯이 바라보는데 또 조금 후에 자기도 비슷한 일을 하죠. 저는 거기서 조금 관객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무도 이들을 분명 이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이들이 뭐 엄청 못된 사람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진정으로 영재를 생각하고 있진 않구나. 그러니까 계속 자기 자신만 보고 있구나. 그것도 일종의 저는 그것도 약간의 나르시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한테 도취된 거, 내가 부족한 거, 내가 못한 거,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 보통 우리 부모님들 안 그런 부모님들 있을 수 있지만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식이랑 얘기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내가 이러면서 좀 치성이든 동석이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재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느꼈고요. 네. 그런 분들을 시나리오 쓰면서도 그래서 좀 어느 한 곳으로 무조건 기울지 않게 이쪽 치성이 좋은 사람이군 하거나 동석이 너무 좋아 이러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말씀해주신 차기작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어떤 귀여운 유인원 얘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밝은 얘기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이번에는 우리 이찬유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배우님께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손을 안 들어주시지만 조금 있으면 생각납니다. 내가 아까 질문을 할 걸 그랬지 집에 가서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배우님들께 질문하고 싶은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영화 볼 때 사실 영재가 처음에 도칠성 씨를 찾아갔을 때는 하자를 보수해달라고 찾아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또 자기를 하자로 생각하지 말라고 따지다 보니까 저는 그 변화의 급격한 변화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배우님들께서는 그 계기를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우선 이찬유 배우님부터. 처음에 영재가 치성을 찾아갈 때는 항상 본인에게 하자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하신 것처럼 후반에는 이제 나를 본인도 하자로 만들지 말아요 이렇게 대사를 하고 저는 계속 영재가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치성이 본인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기 아버지는 이제 떠나서 이제 우리 아내한테 다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치성도 똑같았던 거죠. 결국에는 본인 아버지 찾으러 아버지 궁금해가지고 그 횟집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다 똑같구나 이런 부분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중반 부분에 많다 보니까 계속 느끼면서 영재가 성장하고 어느 순간에 딱 깨닫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강길 배우님 좀 이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치성이라는 캐릭터도 처음과 끝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성장이라는 부분 분명히 자신의 틀을 깨치고 나온 어떤 순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순간을 우리 강길 배우님은 어느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영재에게서 자기의 신세와 신세가 겹쳐 보이는 걸 알았을 때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와 너의 아버지 동석이죠. 좀 별로인 사람이다. 그리고 나와 같이 운동을 했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 아버지라는 존재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끊어내야 된다라고 결심을 한 그 순간부터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는 치성이 나랑 어디 좀 가자 하고 바닷가에서 아버지랑 얘기를 하고 또 술을 먹으면서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부터라고 생각해요. 그 집안에 뭔가 완벽한 뭔가로 나만의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집 안에 그 한켠에 영재 침대를 세팅을 하고 신발이나 뭐 전화기 같은 거를 사서 주잖아요. 이제 자기 나름대로 내가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런 받지 못했던 케어를 여기서는 이제 끊어내고 나는 이 아이에게 아버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그 시점.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게 어떤 영재가 바라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치성에게는 그 마음이 변하는 지점이 그 지점이었다고 생각해요. 자기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그 순간. 지금 배우님들,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관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서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야 하는데 늘 언제나 내가 먼저 내가 알고 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들이려고 하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마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감독님, 배우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예, 또 감독님과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인 포스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선 너무 감사히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강기루 배우님께서 표현해주신 역할에서 말투나 이런 어떤 좀 가볍게 이렇게 좀 가자면 말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뭐랄까 인상 깊었거든요. 이게 원래 강기루 배우님 말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뭔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만약 있으셨다면 접근하게 된 계기나 아니면은 방법 같은 것들이 어떻게 좀 되셨는지 좀 가볍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예, 일단 치성이라는 인물이 그냥 제가 처음에 글을 읽고 뭔가 나로서 치성을 연기하기가 너무 거리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읽어도 그 치성 같지 않고 제가 느끼기에 뭔가 딱딱하면서도 자기 나름 뭔가 완벽한 뭔가로 딱 잘 서 있어야 하는데 그냥 제 목소리나 말투가 그 대사를 입으니까 그냥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리딩도 많이 했고요, 감독님이랑. 그러면서 뭔가를 그 말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는 않았는데 계속 리딩을 하다 보니까 뭔가 뾰족한 뭔가의 느낌으로 계속 흘러가더라고요, 대사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연기를 했고 제가 연기를 하면서 이건 뭐 가짜야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진 않았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이거 개봉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봤는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근데 제가 생각할 때의 그 치성의 모습이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그 독특한 말투라는 말투, 모습이라는 모습을 1시간 반 동안 쭉 보니까 좀 보기 불편할 줄 알았는데 나름 저는 괜찮게 봤거든요. 인물 갖고 그냥 괜히 그런 작품을 해봅니다. 워낙 우리 강 배우님이 목소리가 되게 감미로우신 배우님인데 저도 보면서 되게 새롭고 낯선데 저도 어색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독특한 캐릭터다라고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또 말씀 이제 네. 얘기하다 보니 생각이 난 건데 제가 감독님이랑도 처음에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글을 읽다 보니까 이게 장르가 뭐냐 영화가 뭐 스릴러 같기도 하고 네. 묘한 어떤 장르적인 느낌이 있는데 이걸 그냥 라이브하게 대사를 칠 건 아닌 것 같다. 뭔가 캐릭터적인 탁 서 있는 뚜렷한 캐릭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감독님 이거를 좀 장르적으로 풀기 위해서 뭐 컷을 많이 나누거나 음악을 많이 쓰시거나 그럴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드라마적인 장르 강한데 느껴지는 그 묘한 그 느낌을 잘 살리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뭐 제목도 프랑켄슈타인 아버지잖아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거는 박사의 이름이지만 흔히들 어떤 그 괴물의 이미지로 떠올리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이질적인 느낌들이 이 치성에게도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오프닝 시작하고 타이틀 뜨고 그 치성이 나오는 순간부터 뭔가 저 사람이 무슨 일을 벌일 것 같은 이상한 긴장감도 들고 굉장히 중간중간마다 관객들을 약간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 흘러가는 것과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연출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도 이찬유 배우님께도 좀 같이 여쭤볼게요. 마찬가지로 이 캐릭터를 연구하면서 목소리라든지 눈빛이라든지 배우님이 아닌 캐릭터로서의 어떤 이제 정형하는 과정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어떻게 느꼈나요? 실제로 제 성격과 거의 정반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영재가. 그래서 저는 계속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한테 감독님 영재다움이 뭡니까 도대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영재다움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 말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아까 처음에 강기루 배우님이 말하신 것처럼 제가 촬영 현장에서 되게 계속 진지하게 있고 그 이유가 도대체 이 영재다움이란 게 뭔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영재다움이란 거는 딱 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톤이나 이제 생김새 그런 부분은 일단 생김새는 제가 당시 실제 사춘기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영재랑 좀 비슷했던 것 같고 톤 같은 부분은 이제 어찌됐건 가정 환경이나 그런 게 이제 평범하지는 않았던 친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딱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항상 감독님께 많이 여쭤봤어요. 감독님 이 부분에서는 그럼 제가 어떻게 치는 게 더 영재다운 걸까요? 근데 항상 감독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찬유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이렇게 여쭤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 내가 영재다움이 뭔지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생각하는 영재를 한번 해보자 해서 말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영재다움이 뭔가요? 감독님 답 좀 주세요. 이제 와서는. 이제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영재다움은 불안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딱 직선 이거다 확실. 그러니까 처음에 찾아왔을 때도 엄청 뭐 반항적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진짜 뭐랄까 정말 우리가 매체에서 보는 뭐 사이코패스처럼 이렇게 줘? 막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 안에서 약간의 뭔가 얘가 이렇게 좀 매섭게 째려보고 약간 뭐 어쩔 거예요 하더라도 이 불안함을 가진 캐릭터가 아닌가. 그리고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10대이니까. 그리고 내 마음 나도 몰라 약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같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아까 관객분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언제부터 갑자기 좋아지고 뭔가 좋아하기로 시작했어 라기보다도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계속 흔들리는 내면이 영재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그럼 우리 네. 이찬희 배우님이 지금 찰떡같이 하신 거네요. 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침입해서 들어오는 아이인데 약간 무섭다기보다는 조금 무서운데 좀 귀여우면서 얘도 지금 약간 쫄은 느낌도 나고 약간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 있어서 뭔가 이렇게 남의 침대에 털썩 앉으면서 굉장히 큰 돈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살짝은 좀 귀여운 그런 불안의 느낌 같은 것들을 워낙 이찬유 배우가 찰떡같이 연기해서 감독님이 별 얘기를 현장에서 안 하셨나 봅니다. 네,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한 분께 더 질문 받고 이제 관객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 네, 벤치에 계신 관객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틀 전에 시사회를 보고 나오면서 이건 GV를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뒤적뒤적한데 마침 이제 오늘 개봉일이죠. 개봉일날 이렇게 여기서 GV를 한다 그래서 영등포구에서 여기까지 이제 광진까지 날라왔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GV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 제목을 보면은 이제 두 명의 아버지와 한 명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N차 관람을 하면서 문득 치성도 역시 그 동석이라는 인물로부터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 치성의 아버지가 투영된 느낌. 그래서 어찌 보면 두 아들과 한 아버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씬 이후 막 이렇게 세 분이 쫓아가잖아요. 그러다가 딱 그 치성 그리고 영재, 치성 아버지 동석 영재 이렇게 라인을 잡아서 이렇게 화면으로 비춰주는데 어찌 보면은 두 아들이 아버지를 짠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왜냐면 어찌 보면 이제 영재가 아들이니까 영재가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장면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두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여담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하자 테스트를 할 때 음치 테스트를 했잖아요. 컴백홈을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음치 테스트를 하려면 조금 그래도 가벼운 노래를 불러야 될 텐데 굳이 그 서태지와 아이들은 그 어려운 그 컴백홈을 고르신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장면이라서 역시 N차 관람의 힘이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컴백홈은 저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독님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컴백홈은 일단은 제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로 그 컴백홈을 노래 부르는 우리 강규리 배우님에게 포인트인데 이 저작권과 기타 여하의 문제로 그게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노래를 부를 때에 컴백홈 요즘 너무 오래된 노래라서 그러긴 하는데 약간은 좀 이제 풀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절도 있게 랩을 한다고 하면서도 풀어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뭔가 그런 약간 코믹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들 그렇습니다. 그 달릴 때 마지막에 동석이 이제 가운데 있고 바라보는 게 치성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까 강규리 배우님 말한 것처럼 영재를 자신의 거울처럼 저도 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영재와 동석 마지막에 다리를 이렇게 주물러 주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할 수 없었던, 하지만 해야 했던 뭔가 자신이 이렇게 나아갔어야 되는구나라는 또 다른 미래를 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마치 이 스크린 같은 거죠. 치성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까 되게 멋있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두 아들, 한 아버지와 실제로 저도 느꼈던 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담벼락에서 치성과 동석을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좀. 근데 그때 치성이 막 울분을 차서 얘기를 하거든요. 챙겨준다면서 결국 애를 저렇게 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라면 책임을 져야죠. 라는 게 저는 아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했어요. 너 아버지 대 아버지대로 하는 것보다도 뭐랄까 그 순간만큼은, 그 울컥한 순간만큼은 자기의 옛날 그게 아들로서가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N차로 보면 볼수록 이 관계 안에 담겨있는 굉장히 많은 결들이 조금씩 더 살아나서 많은 질문들을 남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N차 관람을 꼭 해주십사 말씀드릴 거고요.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해주신 모든 관객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객분들께 배우님, 감독님께서 이 작품을 찍으시면서 만드시면서 좀 제일 좋았던 경험, 좋았던 기억 하나씩 또 들려주시면서 관객분들께 마지막 인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감독님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강기루 배우님부터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그 마지막 질문 주신 감독분이 하셨던 말씀하셨던 장면에서 넘어진 동석을 보면서 치성이 영화에 설명되지는 않지만 일단 내 아버지,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 아버지의 저런 모습, 뭔가 길거리에 쓰러져서 아파하는 저런 모습을 떠올렸을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치성이 해방할 수 있는, 해방됨으로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요소일 수도 있고, 그 장면을 촬영하면서 저희 영화의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는 아니지만 제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저의 진짜 아버지.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는 엄마가 없거나 누가 없으면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서먹함이 있는데 그러면서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뭔가 아들로서 좀 살갑게 이렇게 좀 더 대화를 요청해야 하나 그런 얘기를 촬영하면서도 감독님이랑도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가족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게 됐고 영화를 촬영하면서 그리고 이 영화가 완성되고 관객분들을 언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영화 촬영 당시에는 어떻게 봐주실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영화가 개봉된다면 촬영했을 때 그 마음과 시간이 흘러 지금이겠죠? 지금 내 마음이 가족에 대한 그 마음이 같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긴장도 되고 우리 영화가 그리고 저의 연기가 어떻게 보여질지 긴장도 되고 했는데 그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 극장 환경 사정도 좀 많이 안 좋아졌고 그때도 좀 좋지 않았지만 더욱이 더 좀 어려워져서 개봉을 한다면 다 떠나서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 오늘 개봉 날이 되었네요. 네. 너무 기쁘고 또 영화 완성된 영화를 이렇게 틀 수 있고 관객분들 오셔서 대화 나누셔서 너무 좋고 역시 N차 관람의 힘을 질문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보다 보면 더 보이는 것들이 있고 보다 보면 더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프랑켄슈타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영화를 좋아하시는 영화를 2번, 3번 이렇게 깊게 봐주시는 것도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GV 있는 날 뵀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배우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찬유 배우님도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는 프랑켄슈타인 아버지 촬영을 하는 동안 그리고 촬영하고 나서 기억에 남는 씬이랑 그리고 행복했던 씬이라고 하죠. 씬이 2개가 있는데 네,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제가 학교에서 운동장을 달리는 씬이 있어요. 그 씬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는 가장 힘들었던 그 씬이지 않았을까 하고 네. 그리고 행복했던 씬은 행복했고 통쾌했었던 것도 있었는데
근데 제일 제가 좋아하는 그 대사인데 이제 나를 보낼 때 하자로 만들지 말아요. 그 대사를 하는 씬이 실제 저도 굉장히 드디어 이 대사를 한다 하면서 좀 통쾌했던 기분이 굉장히 강했어서 네. 전 그 씬이 굉장히 좀 행복했던 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찾아주신 관객분들께 또 인사 말씀,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혜진. 강기루 배우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 말이 굉장히 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